고대 근동 세계를 우리가 흔히 3000년이라고 하는데 기원전 33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까지의 세계를 다룹니다. 기원전 3세기에 그 알렉산드로스가 그리스 마케도니아에서 발흥해가지고 인도의 서쪽까지 한꺼번에 확 그냥 다 지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헬레니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죠. 그러면서 유럽이 중동 지방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근데 헬레니즘 시대가 오면은 고대 근동 세계는 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리스어가 보이면 안 돼요. 그리스어가 보이면 이건 현대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 이건 완전히 얘기도 안 하고요. 그냥 그리스어가 보이기 시작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이전에 거꾸로 올라가면 고대 근동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 그 이전에 여기를 지배했던 바빌로니아, 그 이전에 지배했던 신아시리아, 그리고 기원전 12세기에 파괴와 단절이 있고 그 이전에 다시 20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된 역사이냐면 기원전 4000년대, 3000년대 인류의 기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메소포타미아 지방과 이집트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1000년쯤 지나면 인도에서 문명이나 글씨가 좀 해독되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한 1000년쯤 지나면 중국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자 생활을 본다고 합니다. 인류의 4대 문명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중국 쪽에서만 쓰고 그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하시는 분은 그런 말 절대 안 씁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가 시작이고 나머지는 다 뒤따라오는 문명으로 이해를 하시고, 가끔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거기 우리 환웅은 없느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안 나옵니다. 기원전 4000년대하고 3000년대에 메소포타미아가 이집트보다 조금 빠릅니다. 거의 비슷하게 시작을 하는데 수메르가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붙인 이름인데요. 동방의 유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마치 유럽 같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문명이 굉장히 뒤늦게 나오고 뒤늦게 나와서도 다 장악을 못합니다. 여기는 도시국가들이 끝까지 버티는 곳이에요. 마치 유럽처럼. 그러니까 바빌로니아가 지배했을 때에도 아슈르라는 도시에서는 바빌로니아인이 살지 않습니다. 아슈르인이 삽니다. 키시라는 곳에서는, 우르파라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게 페르시아가 됐어도 바빌로니아에는 바빌로니아 사람이 삽니다. 자기의 언어를 쓰고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메소포타미아인이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도시국가들이 끝까지 경쟁을 하고 아주 무한 경쟁을 하는 그런 곳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동방의 유럽이고 도시국가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 수메르 문명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제국을 최초로 세운 사람이 사르곤입니다. 이게 이제 사르곤 탄생기의 그 사르곤이에요. 그러니까 사르곤은 굉장히 오래전 사람이죠. 수메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카디인들이 원래 수메르인들보다 조금 아랫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카디인들이 규합해가지고 수메르를 무너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수메르인들이 자존심이 상했죠. 수메르인들이 다시 규합해가지고 아카드를 무너뜨린 역사가 이게 신수메르입니다. 이게 이제 우르 제3왕조죠. 이 역사가 한 1000년이 넘게 이렇게 아카드와 수메르가 엎치락뒤치락해서 지금은 아카드어 없는 수메르어도 없고 수메르어 없는 아카드어 문헌도 없습니다. 그 두 언어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글자다, 수메르어다 해서 쐐기문자를 읽어보시면 중간에 아카드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예전에 우리 신문 같은데 지금 일본어 쓰는 것처럼 일본어 가나를 쓰다가 한자를 적잖아요. 이것처럼 아카드어 문헌은 순수 아카드어 문헌이 없습니다. 중간에 수메르어를 한자처럼 수메르어 쐐기문자를 적어요. 그래서 같은 쐐기문자로 보지만 아카드어로 읽지 못하는 쐐기문자가 수메르어 쐐기문자가 나오는 그런 문헌이 이제 메소포타미아인데, 이집트는 기원전 4000년대부터 이제 제가 서방의 중국이라고 그러는데 이집트 나일강을 따라서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 국가들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이집트는 처음부터 이집트인으로 존재했습니다. 도시국가의 정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강력한 파라오의 지배를 받는 거대한 국가로 처음부터 등장합니다. 이 이집트의 되게 독특한 점이에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메소포타미아인은 없지만 이집트는 누가 지배를 해도 언제나 이집트인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피라밋을 세우거나 이런 거대한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2000년대로 들어가게 되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아슈르라는 최초의 상업식민지를 세우는 도시국가가 등장을 하게 되고 함무라피가 나오게 됩니다. 함무라피는 사르곤하고 조금 비슷한 사람이에요. 북의 혈족은 별로 볼 게 없는데 이 사람 혼자 굉장히 큰 도시국가, 큰 제국을 세웠어요. 근데 함무라피가 한 일이 뭐냐면 일종의 민영화, 사유화, 프리바타이제이션을 했는데 수메르 시대에는 신전이 중요했습니다. 그 도시의 가장 큰 경제 주체는 신전이었습니다. 신전은 가장 많은 땅을 소유했고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이었는데 신전이 그 밭을 이제 소작민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러면 사제들이 올해 소작이 얼마를 가져와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작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무라비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상인들을 고용을 해서 사제들은 쉬시고 신전에서 계속 계시고 농민들과 신전을 상인들이 이어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작료가 잘 거쳐요. 신전이 부유해집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민영화의 성공 사례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신전도 조금씩 수입이 줄어들고 농민들도 조금씩 수입이 줄어들고 상인들이 부유해지는 겁니다. 그 중간에서 상인들이 자기의 배를 좀 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무라비가 이걸 보고 있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 상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소자기들이 상인들한테 빚을 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민심이 안 좋아집니다. 통치가 어지러워지죠. 그래서 탕감령을 내립니다. 빚을 면제해줘요. 그러니까 상인들은 굉장히 불만이었고 하지만 신전도 좋아하고 농민들도 좋아했습니다. 근데 상인들은 저항을 하지 않는다는 걸 함무라비가 알았습니다. 왜냐? 또 거두면 되니까. 그래서 탕감령을 정기적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함무라비를 잇는 왕조의 왕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정기적인 탕감령입니다. 이게 왕이 하는 일로 굳어지게 되고 고대 근동세기에 보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알이 나오게 되는데 바알은 기원전 2000년대 초반부터 고대 근동세기에 갑자기 확산하는 신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3000년대에는 안 보이다가 2000년대에 갑자기 풍우신 계열의 신들, 그러니까 비바람의 신들이 갑자기 확산을 해서 시리아 팔레스티나 중심으로 해서 고대 근동 전역을 휩쓰는 신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간 신심인데 기원전 2000년대 후반기로 가면은 히타이트, 미탄 이런 나라가 나오게 되고 치열한 외교전의 시대, 대국과 소국의 시대에 거기에 이제 이드림이라든지 우가릿이라는 아까 좀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가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셉수트가 이집트 파라오 중에서 거의 3명밖에 안 되는 여성 파라오인데 이제 투트모세 2세 그 아까 얘기했던 그의 누이죠. 베다른 누이인데 자기가 이집트의 여왕이 됐는데 이 통치가 잘 안 쓰는 겁니다. 여자가 왕이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희한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자기는 자기 이집트의 최고신 아문레라는 신이 자기 엄마의 침실에 들어와서 아문레하고 자기 엄마하고 결합을 해서 낳은 딸이 나다. 이게 이제 성탄의 신비라는 거예요. 엄마는 동정녀였다. 라는 얘기를 처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비록 여자이지만 아문레의 딸이기 때문에 나는 이집트를 통치할 수 있다라는 그 신학을 내세우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하셉수트죠. 그 하셉수트 때에 가가지고는 이집트 신왕국은 파라오가 종교적인 개혁 같은 걸 자꾸 해서 새로운 신학이나 이런 걸로 통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케나톤입니다. 아예 유일신 개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아케나톤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람세스 2세가 이제 드디어 카데시 전투, 그 다음 바다민족의 침입 등으로 해서 기원전 2000년대 말이 되면은 1000년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방이 쑥대밭이 됩니다. 완전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카데시 전투 이후에 바다민족의 침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고대 근동세기의 많은 물질 문명이나 문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기원전 2000년대 말기, 기원전 13세기, 12세기 가면서 특히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방의 도시국가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방이 빈 공간처럼 돼버린 거죠. 거기에 발전하던 도시국가들이 수십 개가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들이 만약에 새로이 나라를 찾는다면은 거기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기 같은 데 보면은 마치 빈 땅에 들어가는 듯한 인상을 받거든요. 거기에 있었던 원래 토착 지배민족이 없었던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 이 빈 땅에 들어온 민족이 팔레스티나인들, 페니키아인들, 그 다음에 아람인들, 이스라엘인들, 필리스티아인들입니다.